자, 우선 데이터를 임포트하기 전에 create 테이블로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테이블 이름은 call chicken으로 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하기로 했죠. 자, 그다음에 컬럼은 저희가 몇 개가 있었냐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었죠. 네, 순서대로 전화를 한 날짜가 있고요. 날짜가 있고 그다음에 콜 데이가 있고요. 데이가 있고 그 지역 구가 있어요. 구가 있고 그다음에 연령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통화 횟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여섯 개의 컬럼이고요. 여섯 개의 컬럼이고 첫 번째 컬럼은 그 파일 내용을 보시면 아까 파일 내용 설명드렸죠. 아마 연도가 네 자리 한번 직접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네. 여기 제가 파일인데 콜치킨이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로 파일 직접 보면 2017 그다음에 0201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8자리 숫자 8자리 정수가 들어가 있는데 형식이 연월일 형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정수로 입력을 받아도 돼요. 여기를 뭐 넘버 타입 넘, 넘, 넘버 타입 그다음에 8자리가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얘를 그 임포트를 하셔도 이 값이 정상적으로 들어갑니다. 정상적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럴 때에는 지금 뭐 월별로 아니 뭐 연도별로 분석한다거나 월별로 분석한다거나 이런 분석이 조금 쉽지 않겠죠. 음. 물론 이 자료는 2017년도고 2월 자료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파일이 더 크다고 한다면 뭐 2017년도 3월 자료도 있을 수가 있고 2017년도 4월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2018년도 자료도 비슷한 자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연도별로 묶어서 뭐 월별로 묶어서 몇 월 달에 치킨을 많이 주문할까 뭐 이런 것도 분석해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가 정수 타입인 경우에는 그룹 바이를 하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형식이 딱 연, 월, 일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정수라면, 어, 저는 여기를 숫자 타입으로 하지 않고 날짜 타입으로. 나- 그리고 SQL에서 날짜 타입은 데이트잖아요. 데이트. 자, 그 다음에 요일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리고 한 글자 이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한 글자. 이렇게 쓰셔도 돼요. 바차투와 캐릭터의 차이점은요. 바차투는 가변 길이 문자열. 그래서 가변 길이 문자열에서는 최대 몇 글자까지 혹은 최대 몇 바이트까지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캐릭터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한 글자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뭐 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를 2바이트라고, 이 캐릭터라고 한다면 무조건 두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글자짜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두 글자짜리, 두 글자의 문자열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가변 길이 문자열이 아니라 고정 길이 문자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바차투는 가변 길이 문자열, 그리고 캐릭터는 고정 길이 문자열, 고정 길이 문자열입니다. 그 다음에 구 이름이죠. 구 이름은 뭐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뭐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몇 글자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영등포구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뭐 제가 서울에 있는 구 이름을 다 아는 건 아니어서 근데 아마 5글자를 넘지는 않을 듯해요. 예, 뭐 3글자, 4글자, 5글자 이런 정도가 있을 것 같아서 마차투 5글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이어서. 아이트보다는 캐릭터 단위로 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실 거예요. 한글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연령대인데 여기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죠?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들어가죠. 다시 파일을 보면서 할까요? 10대. 몇 글자냐면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죠. 그죠? 20대, 30대 이렇게 세 글자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60대로 가면 그냥 60대 이상 하고 그냥 묶어버렸어요. 60대, 70대, 80대 여기는 60대 이상 하고 묶어버렸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최대 몇 글자까지가 가능한 거냐면 한 글자, 두 글자, 셋, 넷, 여기 다섯 글자네요. 그죠? 네, 최대 다섯 글자까지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령대도. 네, 그래서 여기도 바차투 다섯 글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별 부분을 보시면요. 남, 여, 남녀 이렇게만 들어가 있어요. 다른 건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한 글자짜리죠. 그죠? 무조건 한 글자이기 때문에 여기도 가변 길이보다는 그냥 고정 길이로 한, 한 글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컬럼이에요. 마지막 컬럼인데 통합 건수죠. 두 자리 숫자, 세 자리 숫자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어, 지금 요 안에서만 보면 세 자리 정수까지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더 많을 안 보이는 곳에 더 큰 숫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 넉넉하게 하자면 뭐 네 자리 정수 뭐 요 정도 네. 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임포트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임포트 하다가 뭐 캐릭터가 부족해서 아니면은 넘버 자릿수가 부족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테이블 지우고 다시 만드시면 돼요. 지우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정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이 생성됐대요. 테이블이 생성됐다고 하고, 뭐 당연히 여기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콜치킨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겠죠. 이렇게 콜 데이트, 콜 데이, 구, 에이지, 젠더, 그리고 콜즈. 데이터는 아직 없어요. 데이터는 아직 없고. 네. 자, 이제 임포트는 이제 여기에서 하시면 돼요.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요. 데이터 임포트 하시면 되고, 파일 찾으시면 되죠. 콜 치킨 하고 찾으시면 돼요. 자, 볼까요? 자, 여기에서 확장자가 CSV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장자가 CSV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엑셀 파일을 임포트 할 때와 조금 달라요. 그죠? 조금 다르죠. 보이는 모습이. 우선 헤더는 이제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 건너뛰겠다. 건너뛰고서 테이블 만들겠다. 두 번째 줄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형식은 CSV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제가 CSV가 뭐의 약자인지 말씀 안 드렸었군요.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예요. 그래서 콤마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value, 값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일의 형식이 쉼표로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파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모든 값들이 자, 뭘로 구분되어 있어요?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죠. 네, 이런 거를 CSV라고 해요. CSV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은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 한글이 제대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예요. 여기 인코딩 타입이 바뀌어버리면 여기 한글들이 깨져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보통 윈도우스 1252 같은 경우가 윈도우 표준 그 영문 윈도우인 경우에 영문 표준이거든요. 여기 깨지죠. 인코딩 바꾸니까 여기 글자들이 깨져 보이죠. 그죠? 어, 그래서 그 기본은 UTF-8을 먼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기본은 UTF-8을 시도를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글자들이 파일에 있는 글자들이 제대로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다른 그 코드 값들을 찾아서 찾아서 그 시도를 해보시면 돼요. 시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기본은 UTF-8로 해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파일들은 이렇게 한글이나 영문 이런 글자들이 전부 다 깨지지 않고 잘 보일 거예요. 근데 간혹
한글 윈도우에서 작성된 파일, 아니면 뭐 중국어 윈도우에서 작성된 파일, 이런 녀석들이 인코딩 타입이 UTF-8이 아닌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기를 바꿔주시면 글자들이 안 깨지고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분자가 있죠. 구분자. 구분자의 쉼표, 이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쉼표를 선택한 거예요, 쉼표. 음. 그러니까 구분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값들, 값과 값을 무엇으로 구분했느냐예요. 이 파일은 쉼표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구분자는 쉼표. 기본값이 쉼표예요. 기본값이. 뭐, 둘러싸기, 큰 따옴표로 둘러싸여져 있다. 왼쪽 둘러싸기, 오른쪽 둘러싸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문자열인 경우, 이렇게 문자열인 경우, 문자열을 무엇으로 감싸고 있느냐, 이거예요. 큰 따옴표로 감싸고 있느냐, 작은 따옴표로 감싸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다른 기호를 감싸고 있느냐. 네. 이 파일은 문자열들을 큰 따옴표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따옴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엑셀은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테이블에서 셀에 있는 값들을 가져오면 되는데, 이렇게 그 텍스트 파일, CSV와 같은 텍스트 파일은 값과 값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져 있느냐를 이렇게 구분자, 이런 것들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화면에서는 데이터 임포트 마법사의 첫 번째 화면에서는 파일만 지정하시면 아마 자동으로 다 그 나머지는 기본 값들로도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설트로 할 거다. 이거 그대로 놔주시면 되고 우리는 모두 다 사용할 거예요. 그죠? 모두 다 그리고 이 순서로 사용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전부 다 여기 경고가 뜨고 있죠. 경고가 뜨는 이유는 그 소스 파일에 있는 컬럼 이름과 그 다음에 테이블에 있는 컬럼 이름을 어떻게 매치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위치로 하시면 돼요. 위치로. 그랬더니 여기가 뭔가 데이터의 열 정의와 호환되지 않거나 널 불가능한 컬럼의 어? 1캐릭터가 아닌가요? 아, 뭔가 데이터 하나가 그렇군요. 무슨 데이터가 있었지? 난널 제약 조건을 주지 않았는데 뭔가 값이 없어 보이는데? 그죠? 아, 네. 안 들어가나요? 일단은 한번 넣어 볼게요. 일단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데이터 타입을 크게 늘리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기 보니까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뭔가 깨진 글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깨진 글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그래서 기준일은 여기 콜 데이트에 들어가고요. 요일은 day에 들어가죠. day에 들어가고 시군구는 구에 들어가고요. 연령대는 ages, 성별은 gender, 통화 건수는 calls, 넘버 타입. 요일은 캐릭터 1, 한 글자. 한 글자. 제가 글자라고 했죠, 여기. 요일. 자, 일단은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하면은요. 성공하고 임포트를 했다고 되네요. 네. 일단은 자 그러면 데이터가 새로 고침해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시고 모습 보실 수 있으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 요일 부분이 문제가 돼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일단 전체 검색으로 먼저 from 콜 치킨 이렇게 해서 먼저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쭉 나오고 아까 요일이 좀 이상했었죠? 콜 데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select, distinct로 할까요? distinct 그리고 콜 day 어디에서 from
콜, 치킨에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목금, 수, 화, 토, 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일곱 개. 디스팅크트가 일곱 개네요. 그죠? 어. 카운트 한번 세볼까요? 카운트. 셀렉트, 카운트, 모든 행. 그 다음에 카운트, 콜, 데이. from, 콜, 치킨. 제가 왜 두 개를 따로따로 했을까요? 얘는 테이블에서 행의 개수. 얘는 콜, 데이 컬럼에서 널이 아닌 행의 개수. 근데 두 개가 똑같죠? 그 얘기는 널이 아닌 값 들어간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아까 그 임포트 하는 마법사가 뭔가 글자 하나를 좀 잘못 읽은 것 같고, 그러니까 파일에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파일에 문제는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지도 않았던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우리가 8390개의 라인을 눈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죠. 눈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디스팅크트 중복되지 않는 값들 검색해 보시면 월화수목금토일 7개가 나왔고요. 널이 없었어요. 그죠? 널이 없었고 당연히 카운트를 세보면 전체 행의 개수와 널이 아닌 컬럼의 값도 똑같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값들이 다 들어간 게 아닐까? 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임포트가 제대로 된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실제 데이터들이 뭐 지금 우리가 전 시간까지 했었던 그 워크 타임 근로 시간처럼 이렇게 뭐 행이 뭐 35개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런 테이블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빅데이터로 간다면 사실 이것도 빅데이터라고 할 수는 없어요. 라인 8천 개 정도 가지고 빅데이터라고 부르기엔 좀 부끄럽죠. 그죠? 근데 한 달치 자료가 8천 라인이란 말이에요. 1년치로 하면 8천 라인 곱하기 뭐 대략 한 곱하기 12? 거기다가 연도하면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한 뭐 10년치 자료 뭐 그런 식으로도 가져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뭐 라인 수가 뭐 몇만 라인은 훌쩍 넘어가겠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눈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뭐 널이 아닌 개수는 몇 개 있느냐, 각 컬럼들마다 널이 아닌 거는 몇 개 있느냐, 그 다음에 구분이 되는 값들은 몇 개가 있느냐. 당연히 요일이면은 월화수목금토일 뭐 그렇게 당연히 딱 그 7개만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검사를 해보시면서 내가 데이터를 제대로 가져왔는가 하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라인 수를 잠깐 좀 보면은요. 8373, 8391. 네. 이게 제가 그 기터브에서 직접 본 거예요. 기터브에서 직접 그 본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헤더에 라인 번호가 1번이라고 들어가 있죠. 헤더에 라인 번호가 1번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쭉 스크롤 해가지고 제일 밑에까지 이렇게 쭉 가보면 제일 마지막 라인이 8391이라고 되어 있어요. 8391이니까 실제로 그 헤더 빼고 행의 개수는 8390개란 뜻이죠. 그럼 이거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정상적으로 임포트가 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어, 다른 거 디스팅크트도 한번 볼까요? 셀렉트, 디스팅크트. 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from, 콜, 치킨, 콜 치킨.
서울에 구가 몇 개가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양천구, 송파구, 25개의 구가 나오네요. 그죠? 25개의 구가 있습니다. 물론, 한 번도 치킨집으로 전화를 하지 않은 구가 있다면, 등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 보면, 25개의 구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죠? 네, 25개의 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여기도 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카운트 별, 전체 행위 개수와 그 다음에 구라고 하는 컬럼에 그 널이 아닌 널이 아닌 행위 개수를 비교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구도 널은 없구나라고 하는 거를 비어있는 값은 없구나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연령대도 한 번만 더 볼까요? distinct, distinct 연령대가 ages였었죠. from, 콜, 그리고 치킨즈. 이제 콜치킨.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연령대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상으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널 값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똑같은 문장을, 똑같은 문장을요. 네, 뭐만 바꿔서 비교해 보시면 되냐면, 여기를 구 대신에 ages 이렇게 해보시면 연령대에도 널이 없다라는 거 확인됐어요. 그죠? 연령대에도 널이 없다라고 하는 거 확인됐고, 또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네, 젠더, 성별. 그죠? 성별도 있습니다. 성별도요. distinct를 먼저 볼게요. distinct, gender, from, whole, chicken. 네. 여성, 남성 밖에 없어요. 여성, 남성 두 가지 경우밖에 없고요. 두 가지가 그 다음에 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거는 컬럼 이름 구 대신에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을 넣으시면 되겠죠. 네, 여기도 널이 아닌 거 똑같이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다. 남성이 많이 나올까요? 여성이 많이 나올까요? 그걸 어떻게 알면 될까요? 문제는 없었어요. 문제는 없었어요. 남성이 더 많이 등장할까요? 여성이 더 많이 등장할까요? 아니다. 똑같겠구나. 이런 거 아닌가요? 똑같은 요일에, 그죠? 똑같은 요일에 여성, 남성. 똑같은 요일에 여성, 남성. 물론 연령대가 달라서 다를 수는 있겠네요. 연령대가 달라서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크게 그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여성이라고 하는 게 컬럼에서 몇 번 등장하는지, 남성이라고 하는 게 컬럼에서 몇 번 등장하는지, 그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성별로 통합 건수의 평균을 내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들이 뭐 임포트가 잘 됐는지를 한번 확인을 먼저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로 갈까요? 첫 번째 문제가 최대값, 최소값 찾기죠. 그죠? 네, 네, 통합 건수의 최대, 최소 찾기죠. 이거는 한 줄로 가능하죠. 맥스, 그죠? 맥스, 콜즈, 그리고 민, 콜즈, 그 다음에 어디에서? from, 콜, 치킨에서. 그러니까 최대값은 405, 최소값은 4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찾은 거 다 똑같나요? 똑같죠? 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그냥 놔두시는 것보다는 별명을 주시는 게 더 보기가 좋겠죠? 네. 뭐 지금은 요 정도로만 할게요. 자, 그러면 이 405번만큼이나 전화를 한 그런 레코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몇 월 며칠에, 무슨 요일에.
그죠? 어느 연령대에, 어느 성별에, 어느 구에서 405번이나 했는지, 치킨집에 전화를 했는지, 이거는 몇 월 며칠에 무슨 구에서 어떤 연령대에서, 그죠? 그리고 어떤 성별의 고객들이 치킨집에 네 번밖에 전화를 안 했는지, 요거를 찾아보겠다예요. 그죠? 네. 자, 그게 2번 문제인데, 해결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는요. 일단은 모든 컬럼을 다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컬럼을 다 검색하시고, 어, 테이블은 콜치킨이고요. 콜치킨이고요. 조건식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조건식은 두 가지. 통화 건수가, 통화 건수가 최대 값이거나, 그죠? 최대 값이거나 또는 통화 건수가 최소 값이면 이거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그죠? 테이블에서, 테이블에서 그냥 모든 컬럼을 다 선택을 할 건데, 조건은, 조건은 통화 건수가 405번이거나 아니면 통화 건수가 4번이면 이라고 하는 값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최대값을 찾는 서브 쿼리만 있으면 돼요. 최대값을 찾는 서브 쿼리는 select max calls 그죠? from call chicken에서 이게 이거고요. 최소값을 찾는 거는 select minimum calls from call chicken이죠. 그죠? 서브 쿼리만 보면 뭐 요 정도는 실행 안 해보셔도 알겠지만 최대값 405 그죠? 그리고 최소값 4 이렇게 따로 따로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405번이거나 또는 4번, 4번이면 뭐 그런 뜻이에요. 자, 요거 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똑같은 최소값을 갖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최소값을 갖는 게 되게 많아요. 금요일 광진구 60대 이상 남자 4번. 그죠? 60대 이상 남자 4번.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치킨 잘 안 드시네요. 그죠? 네. 뭐 그런 거고. 40대 여성 405번 했어요. 요일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죠? 금요일이고 강서구였었고 40대였었고 성별은 여성이었고요. 405. 그래서 최대값은 한 번 등장해요. 이 테이블에서 최대값은 한 번 등장하고요. 최소값은 동률인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동률인 것들이 되게 많은데 특징이 50대도 있긴 있네요. 50대도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 60대 이상이라고 하는 연령대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거를. 자, 이거를 아마 처음에 이렇게 시도를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from call, chicken, 그 다음에 where, 통화 건수죠. 통화 건수가 뭐뭐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최대값과 최소값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뭐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 이렇게 숫자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죠. 그죠? 우리 최대값을 찾았으니까 405번, 그리고 최소값 4라고 찾았으니까 4.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결과 나와요. 숫자를 직접 집어넣으면 이게 똑같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맥스, 콜스, 그 다음에 쉼표, 콜스, from, 콜, 치킨. 그죠? 서브컬이 자체는 실행이 되는 서브컬이죠. 우리 1번에서 했었던 문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에러 납니다. 에러의 내용이 뭐래요? 값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 값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제가 전 시간, 오전에인가요? 전 시간이었나요? 설명드렸던 부분. 여기서 셀렉한 게 몇 개? 두 개. 그죠? 셀렉한 게 두 개면 우리가 비교해야 될 변수도 몇 개? 변수도 x, y 하고서 두 개의 변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x는 max랑 비교해야 되고 y는 min이랑 비교해야 되고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변수는 콜스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서브 커리가 값이 하나인데 행이 두 개가 나오게끔 서브 커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in을 썼던 서브 커리를 생각해 보시면요. in을 썼던 서브 커리를 생각을 해 보시면 여기가 변수가 하나일 때, 컬럼이 하나일 때 여기서 선택하는 컬럼도 하나였어요. 근데 셀렉의 결과가 행이 두 개 이상이 나왔던 거예요. 그때 in을 썼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컬럼이 아니라 행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인 거고요. 합집합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최대값만 먼저 찾아요. 네. 최대값만 먼저 찾고요. 유니언. 이거 합집합 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최소값을 찾아요. min, calls, from, call, 치킨. 이렇게. 자, 안쪽에 있는 서브 쿼리가 어떤 결과를 주나 볼까요? 컨트롤 엔터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비교 대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합 건수가 1번 405이거나 또는 통합 건수가 2번 4건이거나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니온을 만들어 주시면 그러니까 하나씩만 셀렉을 하고요. 하나씩만 셀렉을 하고 그거를 유니온으로 묶어버리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거는 얘 하나만 실행했을 때는 여기가 컬럼 이름이 max라고 나오고요. 얘 하나만 실행했을 때는 컬럼 이름이 min이라고 나와요. 근데 유니온 합집합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컬럼 이름 뭐라고 나왔어요? max라고 나오죠. 그건 왜 그러냐면 얘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서 컬럼 이름을 자동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별명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굳이 별명까지 안 넣어도 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별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콜즈 여기도 똑같이 어, 여기도 똑같이 콜즈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네, 그러면 안쪽에 있는 서브 쿼리 하면 콜즈라고 하는 컬럼 이름으로 405, 404라고 하는 두 개의 행을 갖는 집합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중형 서브 쿼리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안 쓰셔도 결과가 나오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명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아까랑 같은 결과일 거예요. 405번은 한 번 나오고요. 한 번 나오고 최소값 4라고 하는 최소값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아마 질문하신 분, 그 어떻게 다중인 서브 쿼리를 사용해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일행이든 다중행이든요, 상관없어요. 여기가 변수가 하나가 있으면 비교는 변수와 어떤 값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같은지, 뭐, 큰지, 뭐, 아니면 다른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변수와 값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하려고 하는 변수가 하나이면, 셀렉을 하는 문장에서도 하나만 셀렉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비교하려고 하는 변수가 두 개가 있으면, 그러면 비교해야 되는 대상도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값도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value 1, value 2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x라고 하는 변수가 value 1과 같은지 y라고 하는 변수가 value 2랑 같은지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의 서브 쿼리는 두 개를 셀렉하는 서브 쿼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비교 대상이 통합 건수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셀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하고 이 값은 다르죠. 합집합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합집합으로. 네, 이렇게 해서 일단 2번까지만 먼저 볼게요. 2번까지만 보고 떻게 그 최대값인 것과 최소값인 걸 어떻게 찾았는지 그리고 단일행 서브 쿼리를 이용할 때와 오어 조건으로 묶어줄 때와 다중행 서브 쿼리를 이용할 때 합집합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2번까지 해서 알 수 있는 거는, 60대 이상은 남성이든 아니면은 여성이든 60대 이상에서는 치킨을 많이 안 시키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물론 전부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예, 그거는 연령대별 평균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면 저희 15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